그러면 이때 살아남는 놈들은 준비하는 놈이나 그 다음에 성장하지 않고 있는 놈들은 어때요? 안 죽어요. 아무리 해도 남은 놈들은 생기는 거예요. 항암을 하고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우리가 항암이 100% 없애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항암제는 성장을 빨리 하는 세포만 죽여요. 그럼 우리가 암세포는 무조건 계속 막 커가는 게 아니에요. 암세포 중에서 일부는 크고 일부는 쉬고 일부는 다음 성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. 그래서 항암제는 크는 놈만 죽여요. 크는 놈만. 우리가 큰다는 것은 세포가 하나가 두 개 되고 그 빠른 그 세포 사이클이 있어요. 성장에 관한. 이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고 성장 상태에 있는 놈만 죽여요. 그러면 이때 살아남는 놈들은 준비하는 놈이나 그 다음에 성장하지 않고 있는 놈들은 어때요? 안 죽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잖아요. 다 똑같이 성장한다면 진짜 한꺼번에 다 죽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죽지 않는 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확률로 봐야 돼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항암제는 30%씩 죽인다. 그러면은 100개가 있으면은 100개를 때렸을 때 30%가 죽어요. 그러면 70%잖아요. 70개가 남았잖아요. 그러면 다음 항암할 때 70개 중에서 또 30%만 죽는 거라.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들지만 아무리 해도 남은 놈들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100% 죽이지를 못하고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.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으로 해서 죽이는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. 항암이나 방사선하고 나서 암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. 없어지는 게 있어요.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.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해가지고 완치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. 나중에 재발 안 하고. 그러면 항암제가 방사선 다 안 죽였는데 못 죽인다 했는데 왜 그러느냐. 그 다음 요소가 뭐가 있어요? 면역이에요. 내건 면역. 남는 놈들은 내건 면역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건 면역 세포가 암세포보다 힘이 됐으면 죽이는 거고. 그 다음에 또 뭐예요? 어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되어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유전자를 꺼주는 거예요. 그래서 도와주는 거고. 그 다음에 내거 환경이 좋으면은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해서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항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암세포를 다 죽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. 그 100% 없애는 방법은 바로 그거죠. 암치료라고 하는 것은 소총 한 방으로 쏴서 하는 암치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탄총 이야기를 하죠.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공기총 나비 이제 실탄 안에 보면 여러 개 몇십 개 들어있잖아요. 딱 쏘면은 쫙 퍼지면서 정전이 안 되더라도 그 중에 아무거나도 하나 맞추면은 새를 맞추듯이 그런 방법이에요. 암은 정확하게 어느 걸로 해서 암을 없애겠다는 이런 단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죠. 그래서 그 큰 카테고리가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. 수술, 항암, 방사선 가성비가 좋게 큰 덩어리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항암이나 방사선 해도 잔존 남들이 남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과 면역이나 후성 유전학적이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항암제는 확률로 죽이는 거예요. 이 항암제가 아까 30% 설명을 했는데 30%씩 죽여간다. 그 말은 한 번에 30% 죽이고 그럼 70%가 남아요. 그럼 그 다음 항암에서 거기에서 또 30%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어요. 한 번 때려갖고 안 되니까.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. 한 번 때리면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게 산소 공급이 되는 것밖에 방사선이 못 죽여요. 왜냐하면 방사선은 그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. 방사선이 암세포 안에 물이라든지 산소를 때려서 이걸 산화물로 만들어요. 그리고 이 산화물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. 그래서 방사선을 할 때 산소 공급이 아주 중요해요. 그럼 산소 공급을 되는 곳에 혈관이 가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. 혈관이 암덩어리는 빨리 크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는 혈관이 없어요. 그럼 겉에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방사선을 때리게 되면 겉에 있는 한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혈관이 공급이 되면 그 다음 방사선 때 또 공급되는 자리에 또 벗기고 그래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암세포를 죽여가는 게 방사선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방사선 효과를 높이려면은 그 다음에 껍질을 두껍게 벗겨내려고 하면은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요.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고주파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산소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
고압산소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병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이렇게 방사선에 껍질 벗기는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. 그래서 한 번에 항암이나 방사선 다 모두 한 번에 없애지는 못하고 여러 번 해야만 효과를 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치료를 이런 거 할 때 극대화하는 방법들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항암을 잘 견뎌야 하잖아요. 방사선도 견뎌야 되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잘 치료를 해주는 부분들. 특히 이제 항암은 우리 환자들이 견디기 힘든 게 오심, 구토, 근육통, 그다음에 열나고 뭐 구내염, 설사, 뭐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오죠. 손발 저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줄여줘야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힘들게 되면 항암을 중단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줄여줘야 우리가 꾸준히 항암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방사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피부 같은 게 이제 화상을 잘 입어요. 그러면 화상을 피부가 입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는 게 항암이나 방사선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, 그것은 이제 부작용을 줄여서 우리 환자가 견디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,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는 면역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항암이나 방사선 하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산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? 제거를 하고 면역이나 후성 유전학 쪽으로 치료를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. 한 가지만 가지고는 사실은 치료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할 때는 사실 보면은 그런 방법들이 그 환자로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은 방법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목표는 최대한 효과를 내줘야 되잖아요. 최대한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는 이런 거 수술할 때 수술 하나 하고 또 항암할 때 하나 하고 방사선할 때 따로따로 별개로 가면은 암세포를 없애기 힘들어요. 이런 걸 할 때 옆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치료법들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 가장 효과가 나아져요. 그래서 여기에서도 통합의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. 현대의학적인 부분에다가 이런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병행을 해줬을 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효과가 나오고,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치료가 보면은 대학에서도 컴비네이션 세라피라는 용어가 요즘에는 많아거든요. 예전에는 한 가지씩 해왔어요. 그런데 요즘에는 항암제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병합 요법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암 치료 자체가 컴비네이션 세라피예요. 그게 가장 효과를 낸다.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요. 우리 환자분들 장마철이거든요.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은 습도가 엄청 높아집니다. 습도가 높아지는 것은 내과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고, 또 운동을 하기 어렵잖아요. 야외로 나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. 그래서 이럴 때는 실내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고, 그 다음에 습도가 이렇게 높을 때는 편안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취미생활 같은 걸 좀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또 장마철이 되니까 우리 환자분들 관리하는데 또 난제가 하나 생긴 거거든요. 이런 때 특히 관리를 잘 하시도록 나름대로 스케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지고서 잘 관리를 잘 해서 치료에 항상 내 몸에 컨디션이 면역이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특히 요즘에는 음식들이 금방 상하거든요. 그래서 특히 우리 환자들이 음식을 여러 가지를 막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암이 좋다는 것은 만들어 놔가지고 몇 차례 나눠서 먹고, 그런데 요즘에 여러 차례 나눠서 오랫동안 두었다 먹는 경우로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심하시고, 또 이 폐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독이 많을 때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음식 관리도 좀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여간 우리 환자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. 네.